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임금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더 엄격히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100여 건의 통상 임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뭐 재계하고 노동계의 의견은 당연히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이 대법의 판결은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나타난 결과만 보면 노조 편을 들어줬다. 네. 그리고 오랜 통상임금 전쟁에서 노조가 재계를 이겼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임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어디까지가 임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임금이 어디까지 적용되냐에 따라서 퇴직금도 적용이 되고 또 휴일 수당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임금을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같은 거 충분히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확정적인 그 판결 이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던 게 정기상여금에 대한 부분이었죠? 정기상여금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을 수당에 그러니까 그 휴일 근로 수당에 집어넣어 달라 이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정기상여금 흔히 말하는 보너스라는 겁니다. 보너스가 있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 65조에 따르면 연장을 초과 근무를 하거나 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금 구조가 복잡한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배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받는 금액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 빠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2012년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그렇게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저께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따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자 회사가 어려울 때 과거에 못 받았던 돈을 이제 와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신의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래서 1심과 2심은 이 재벌들 손을 사용자 편을 들어주면서 과거에 밀린 임금 줄 필요 없다. 이랬는데 어저께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것은 신의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임금을 줘라.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일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거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법 2조에 나오는 규정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는 게 사적 자치로 해서 누구든지 계약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성 계약도 나올 수 있고 상대를 아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로마법 민법의 기본 정신인데요. 신의 성실 우리나라 민법 2조에 들어가 있는 이 정신은 아무리 그 계약을 자기 마음이고 사적 자치를 하더라도 적어도 신의 성실은 원칙은 지켜야 된다. 신의 성실이라고 하면 상대의 신뢰에 반하지 마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약을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거래합니다. 10억짜리를 거래해서 내일이 잔금 만기일인데 내일까지 금액을 다 가져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억 9,990만 원을 가져오고 10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랬을 때도 계약을 무효로 했을 것인가? 그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 그것은 유효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좀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시영운수 입장에서는 회사가 조금 어렵다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그 정기상여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얘기한 그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급 적용해서 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회사가 조금 어렵다면 근로자들이 이 정도쯤은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영운수 회사의 1심이나 2심의 판결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신의 성실해 회사가 망하는 것까지 원하면서 예. 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네네네. 그 신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예.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너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지금 박사님 옆에 보여드린 부분이 사실은 대법 판결 이후에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뭔가. 예. 경영상 그렇게 시험 운수가 통상임금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건데 예.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은 그 뭔가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대법원도 예.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몇 %가 되고 또 지금 시제금이 얼마 남았을 때부터 경영상 어려움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판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은 그 이익잉여금부터 해서 한 4가지 지표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예. 신의칙에 위반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뭐냐. 예. 이익잉여금이란 것은 회사가 영업을 하고 예. 배당까지 하고 세금까지 내고 남은 돈 회사에 다시 축적되는 돈이에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근데 지금 시형운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2013년에 영업 이익잉여금이 3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정도면 예.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예예. 회사가 완전히 적자가 내일 문 닫지 않는 거 아니냐. 예예.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다 불만인 게 재계에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판단을 하면 예. 이익잉여금이 몇 %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 예. 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경영을 잘 못하겠다. 그러는데 또 법리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이 자 30% 이익잉여금이 매출의 30%다라고 해서 지중을 하면은 예.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그것만 딱 빠져나가서 예. 우리는 경영이 어렵다. 예. 그 다른 식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왕창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회사는 잘 됐는데도 이익잉여금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조직적인 이 조작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으로서는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예. 이 정도 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밝혀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치를 딱 기준을 딱 만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예. 여러 이제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 좀 미리 염두에 예. 두고 대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해석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한 100여 건 정도의 소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돼서요. 지금 재판 계류 중인 게 100여 건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근로자 손을 좀 들어준 그동안에 주저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예. 좀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시효가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이 판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1심 법원의 2심 법원의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대부분 주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뭐 재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는 22일에 기아자동차 관련된 2만 7천여 명이 이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겠네요. 물론 항소심이지만요. 예, 지금 현재 100여 건 중에서 가장 큰 통상임금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기아차 통상임금 반환 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계류된 인원만 2만 7천 명이고요. 소송 요구액이 1조가 넘어갑니다. 아이고. 1조가 넘어갔는데 2017년도에 이미 1심 재판부에서 기아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돌려주라고 판정이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저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형 운송에까지도 근로자 편을 들어주면서 22일 날 기아 판결에는 금액이 보상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지금 기아차에서는 바로 신의 측을 내세워서 1심 판결을 뒤엎어서 돈을 안 주겠다고 지금 소송을 쭉 해왔는데 어저께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2일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대법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은 좀 자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